1900년부터 꾸준히 사용되어 온 화석연료와 지구온난화 문제, 그리고 가채요소 문제가 거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과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앞서 정리를 할 건데,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생물체나 생분해 가능한 폐기물을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메탄, 에탄올, 수소 등의 연료, 즉 에너지를 채취하여 기존의 석유가 충당하는 산업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는, 저희 찬성 측에서는 첫째, 공리주의적 측면, 둘째, 환경적 측면,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리주의적 측면입니다. 바이오매스는 크게 두 가지 이용 분야에서 높은 효율성을 가집니다. 먼저 첫째로 바이오에탄올입니다. 버즐스닷컴에서 제시한 2010년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는 보다 완전한 연소 과정을 통해 더 깨끗한 연료의 축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 연료보다 6배 더 높은 6배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이오 전기입니다. 2009년 5월 8일 디스커버 매거진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 전기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이용되었을 때 높은 효율을 가집니다. 2010년 5월 사이언스지 보도에 따르면 같은 양의 연료를 주입했을 때 바이오 전기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보다 80% 높은 연비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는 효율성 면에서 적합합니다. 둘째로 환경적 측면입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2009년 7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우선적으로는 화석 연료에서 방출되던 CO2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매스는 토양의 질을 높입니다. 2011년 11월 Annals of Environmental Science에 따르면 유기물질을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하였을 때 발산되는 것은 연료로, 그리고 그 남은 것은 찌꺼기, 그래서 바이오 수초로 이용이 됩니다. 이 바이오 수치, 토양에 혼합되었을 때 토양 수분 저장량이 3% 증가하며 인과 나트륨 저장량은 월등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바이오 수체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연료를 얻는 동시에 토질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입니다.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메리칸 리뉴어블스가 2012년 1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목재나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벌목꾼, 생산자, 수확자, 운반자 등의 수를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해냅니다. 이를 수치화시켰을 때 100메가와트의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만 7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고용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바이오매스는 산업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10년 버즐스닷컴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당분만 포함하고 있다면 모두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연료를 자가 생산하여 연료 문제로 국가 산업이 침체되는 그러한 사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유 문물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할 만큼 우리 삶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고갈 가지고 온난화 등의 문제는 석유 문물의 종말을 알렸고 인류는 이에 대한 대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매스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사전적인 정의는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식물체, 균류와 이를 먹고 사는 동물체 모두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를 뜻합니다. 저희는 이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바이오매스는 석유 대체 자원으로서의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매스 연구의 1세대는 현재 상용화된 것은 곡물을 바이오에탄올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곡물로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은 식품의 공급과 수요에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곡물 공급량을 줄여 국제 곡물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실례로 지난 30여 년간 부실당 2달러선을 유지하던 옥수수 가격은 최근 6달러선까지 치솟았고 지난 3년간 국제 곡물 가격은 83%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에탄올은 물에 녹는 성질이 강해 휘발유에 배합하기 어렵다는 단점까지 안고 있어 바이오매스가 석유 대체 자원으로서 바람직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바이오매스 연구의 2세대인 목재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용도의 부재, 수집 비용의 과다, 인센티브의 부재, 산림자원 분산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이오매스는 장지구러의 박사의 말처럼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연료의 붐이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식량으로 연료를 생산하는 일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바이오연료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고요. 게다가 바이오매스는 난동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대체 에너지원들과는 달리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자원 부존량의 지역적 차이가 큽니다. 이는 석유가 무기화현상을 일으켰듯이 바이오매스 또한 바이오매스 연료에 무기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바이오매스는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지구상의 한정된 식생 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토착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생산에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석유 대체 자원으로 이용할 만큼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림 자원의 고갈의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양의 화석 연료가 사용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제 의견 종합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 바이오매스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적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찬성책 구체화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시 토론자께서는 경제성과 관련해서 언급하시면서 1세대 작물을 이용하는 데 식품의 공급과 수용의 문제가 있고 공급량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곡물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반대시 토론자께서는 공급자들이 하나의 물품을 생산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공급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생산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A와 B의 두 개의 제어가 있을 때 A보다 B가 더 이득이 됐을 때 B를 생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더 이득이 됐어요. 네, 더 이득이 됐을 때. 네, 공급자. 그렇다면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곡물가가 상승한 이유는 바이오 작물이 더 먹는 데 사용되는 일반 작물보다 더 가치가 크고 더 이득을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생산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하지만 그런데 반대시 토론자께서는 혹시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격이 순환되는 시장 경제 원리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고 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다시 수요 공급이 변하게 돼서 그러면 가격이 일정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런데 실제 곡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문제는 농부들이 즉 공급자가 가져다오는 이득의 차이가 때문에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은 비탄력적인 재화입니다. 비탄력적인 재화라 함은 인간은 의식주 중에 식을 꼭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그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은 가격이 얼마든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요량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바이오매스로 사용되는 곡물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올라가면 다시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면 다시 곡물의 가격이 더 높은 상태가 이 공급자들이 모두 곡물로 이동하여 모든 아니지만 공급자들이 곡물로 이동하여 곡물을 생산하여 그 식량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네, 그 다음으로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바이오매스. 네, 바이오매스. 저희는 1, 2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 3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시 토론자께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해 말씀하시면서 토지와 생산물을 위해서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산림자원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여러 토착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네, 그런데 혹시 산림이 파괴돼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산림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산림이 파괴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환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런데 혹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전 지구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생태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바이오매스가 줄인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네. 정확한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2010년에 미국의 잭슨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매스가 이용된다면 바이오매스가 석유 대체자원으로 활용되게 된다면 전국적이라고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는 일단 식물이기 때문에 자라면 자랄수록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경향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오매스가 태워질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한쪽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동시에 또 다른 쪽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잭슨 교수의 그래프에 따르면 결국에는 원점, 평일점, 이 말인 즉슨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오매스가 석유 자원을 대체하게 된다면 석유 자원을 통해서 배출되는 화석 연료가 만드는 그 이산화탄소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따를 때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에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에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참동식 교차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배출한 만큼 다시 광합성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 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양을 상쇄시킬 수 있지만 기술 외적인 부수적인 문제에서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부수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바이오매스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바이오매스 자체를 바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이걸 에너지화하는 생산 공정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쓰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바이오 에탄올을 1리터 생산하는데 화석연료 1리터가 사용된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할 텐데요. 석유 대체 자원으로서 바이오매스가 생분해가 가능한 폐기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의 예를 드신 겁니까? 아니요. 그럼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바이오매스의 개념처럼 사용될 수 있는 생활 폐기물이나 그런 조류 같은 것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를 말씀하시는 농작물이나 녹지 말고 그 외의 것들을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폐기물을 사용해서 만드는 네, 걸 사용해서 바이오매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그럼 이 것입니다. 폐기물의 사용이 생태계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네, 계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명확하게 수치나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나 자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곡물 껍데기 같은 거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이 곡물 껍데기를 모두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한다고 해서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곡물 껍데기가 사실은 천연 비료가 되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아주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 비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오히려 다 가져가 버리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토지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실 때 바이오 에탄올의 측면과 바이오 전기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에탄올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럼 반박해서 저희가 반박을 하겠고요. 네. 바이오 전기 역시 반박을 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또 바이오매스가 토지를 개선시키기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대체 에너지,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등은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합니까? 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합리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효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만약에 석유의 가치 연수는 4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바이오매스, 물론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나 수소에너지, 물론 바이오매스 에너지까지 많은 에너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벌목꾼이나 운반자, 그리고 그런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직들이 파생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다른 에너지 등에 비교했을 때 그럼 1, 2세대에 관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1, 2세대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제3세대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3세대가 완전히 상용화가 되면서 1, 2세대가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거에 대한 일자리의 실업자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엘비토플러의 예시를 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비토플러는 제1물결, 2물결, 3물결을 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1물결에서 4물결까지 우리가 저희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반박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바이오매스가 연료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매스를 석유의 대체 자원으로서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전자 병형 기술은 우리가 예전 문제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만큼 아직 안전성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인데 이걸 이용한다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십니까? 당당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혹시 네, 사용될 아니요. 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이만 반대측 교정을 마치겠습니다. 네, 찬원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원측 행정수 이방에서 제시한 경제성에 관해서는 반대시 토론자께서 큰 반발을 하지 않으셨기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반대시 토론자께서는 화석연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오매스를 태우거나 만드는 과정,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 중에 석유 연료가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최근 2010년 8월 29일에 The Resilient Earth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매스가 수확되고 생산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열화학 처리에서 효소에 접근 가능한 셀룰로스를 생산하고 또 효소가 셀룰로스를 분해시켜서 당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들이 당분을 에탄올로 발효시키고 에탄올이 정화돼서 증류물이 되고 또 이것이 분해돼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계속 개발될 것이고 이것이 미래에 상용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별다른 인프라나 별다른 기술 그리고 별다른 연료 반대시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석유 연료가 사용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과정적 편의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화석 연료에 사용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에빈 토플레이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1세대에서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넘어가면서 지구구조가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빈 토플러에 저도 에빈 토플러가 언급한 물결과 같이 1물결, 2물결, 3물결로 넘어가면서 직업은 계속 변화했습니다. 또한 지금 1세대, 2세대 바이오매스가 상용화되고 3세대로 넘어갔는데 또 3세대에 알맞는 직업이 생겨날 것을 예측합니다. 실제로 저희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우리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넘으면 직업의 변천은 크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바이오매스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산림 문제에서 이산화탄소를 얘기하셨는데요. 이산화탄소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저희가 아까 제시한 그래프에 따르면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반대팀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매스 본선 주제가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 것이 바람직한가인 만큼 석유가 현재 가솔린 엔진용의 연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연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바이오매스는 태양 에너지가 바이오매스보다 열 효율의 측면에서는 60배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 것은 다른 대체 에너지원들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 만큼의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하게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안정화되지 않고 아직 논란이 많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쟁점을 제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찬성 측 입론에서 공리주의적인 측면으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전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바이오에탄올은 100% 혼자 쓰일 수는 아직 없습니다. 상용화된 사례도 아직 없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탄올은 석유와 섞어서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바이오에탄올 자체는 석유와 바이오에탄올의 어떤 성질 때문에 석유와 배합하는 거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오에탄올 자체가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오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이브리드의 역할을 예를 주셨는데요. 일단 그럼 바이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지금 현재 화석연료 기반으로 있는 차들을 다 하이브리드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는 거기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인프라 비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많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얻어지는 효과에 비해 드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히려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뱉은 만큼 강압성으로 다시 흡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전주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소시키지는 않고 여러 전문가들도 이걸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킬 뿐이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또 오히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산화탄소를 석유의 40에서 50% 석유가 현재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40에서 50% 즉 2분의 1에 달하는 양을 오히려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소시킨다는 찬성 측의 의견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또한 토지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히려 바이오매스를 생산해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료 사용 증가로 토양 내에 질소 화합물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그 자료에 의하면 질소 화합물 1kg는 이산화탄소 300kg의 양과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대체 에너지원들과 달리 그 바이오매스의 문제는 생명과 어떤 식량 문제라든지 어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비효율적인 바이오매스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경제성이 있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직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쪽 토론자께서 석유와 바이오에탄올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바이오에탄올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유가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 생산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네, 화석을 설명 듣겠습니다. 하지만 2010년, 굉장히 최근이죠. 이 8월 29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어디서 보는지 더 레실리언트 얼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매스가 수확돼서 바이오에탄올로 넘어가는 과정, 새로운 최신 생산 과정이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셀룰로스가 미생물들과 셀룰로스를 이용해서 별다른 인프라 없이 구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석유랑 섞어 사용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가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께서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께서 폐기물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께서 폐기물을 이용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쓰레기인 것들이 전 생태계 전체로 봤을 때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폐기물에는 인간이 사용하고 난 폐기물도 있겠지만 농업 부산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정의해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폐기물을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복형 폐기물, 또 농업의 잔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공업 잔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로 이것을 열 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께서 제시해 주신 부작용은 전혀 설립될 수 없다 보고요.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반대쪽 토론자께서 CO2가 순환될 뿐이지 CO2가 감소되거나 CO2 배출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 중립적이기만 하고. 네, 그렇다면 CO2가 순환된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CO2가 순환된다는 것을 문제로 네, 거기까지 일단 번갈아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제시한 아까 그 그래프와 같이 보면 CO2가 방출되는 만큼 CO2가 흡수돼요. 그것이 거의 0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0으로 일정하게 상쇄되어서 CO2 배출량이 월등 감소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초 늦었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 아니, 듣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주시겠습니까?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는 것,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거와 같이 그 질문과 다릅니다.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할 때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배합해야 되는데 석유와 배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문제점을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하지만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할 경우에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인프라는 필요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바이오에탄을 사용할 경우에 효용이 그러한 기회비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바이오에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이오에탄올 중 하나인 E85는 온실가스를 37.1% 정도 감소하고 또한 바이오에탄올 연료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CO2의 양이 일반 화석연료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CO2의 양보다 약 5% 정도 더 낮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반대측에서는 계속해서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 에너지라는 것은 연료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화학산업, 즉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 석유 대체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 그에 광범위 대한 반박은 일단 반박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바이오 화학 산업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 같은 상황에 도움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서 열리는 플라스틱이란 이 책을 보시면 지금 석유 대체자원, 즉 석유로 이용한 화학 공업에 대체자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바이오 화학 산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책 교재조사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바이오 화학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플라스틱 생산에 있어서 바이오매스가 더 그거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석유의 대체 자원으로서의 이렇게 논의가 한정되어 있어요. 석유 대체 자원으로서 바람직한가? 근데 석유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한 단어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가장 크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료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원과 합성화의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봤을 때 에너지원의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바이오매스는 석유 대체 자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식물 가격이 오르면은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그 후에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그 바이오매스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이 그 생태계 파괴와 막 비교할 만큼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생태계 안전성과 경제적인 이익을 비교해봤을 때 경제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일부분 맞습니다. 이건 동의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바이오매스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편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탄수화물과 당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1세대, 2세대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엔 부적합한 나라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 아니요, 부적합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여튼 저는 이런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1세대, 2세대를 생성하기 좀 부적합한 나라가 있다 합시다. 이 나라는 3세대 바이오매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요. 그런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3세대 바이오매스가 3세대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거기서 생산되는 당의 종류가 5탄당이고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육상 생물의 당은 6탄당인데 5탄당에서 6탄당으로 변형하기 위한 기술이 더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서 강조한 경제성에서 여기는 어긋나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바이오매스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력이 약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유용 물질로 그런 지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GM 기술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GM 기술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매스가 얼마나 그 에너지 수리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발표된 자료 IFPTA.5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정도 되면 450테라와트, 즉 거의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용화와 그 비중이 크다는 상용화는 다른 말은 얘기죠. 비중이 크다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바이오매스가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의 2.5%밖에 차지를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잠재 미래 에너지 비용이 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이오매스가?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드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재 에너지 비용.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용적으로 덜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덜 효율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다른 더 들 낮다는 수는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이 나오는지 이것보다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효율성에는 비용의 측면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찬성 측 요약 및 재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실 직시해야 합니다. 석유 가치 연수가 40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 가치 연수가 다 지나면 아무런 대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체자원을 활용하는가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보다 효용이 가장 높은 그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대 측 토론자께서는 1, 2세대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하셨는데 1, 2세대 바이오매스는 곡물, 즉 옥수수, 쌀, 사탕수수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작물 어떤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점 타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반대 측에서는 아무런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지 않으신 채 계속해서 바이오매스가 석유 대체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찬성 측에서는 바이오 디젤에서 발생되는 황해 수치가 기존 디젤보다 10배 낮고 또한 바이오 에탄올 중 하나인 E85가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CO2가 거의 방출되지 않고 또한 바이오 전기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가 연비가 80%도 높고 이 등의 제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반대측 코너자께서 GMO의 사용이 필수 불가결하다 하셨는데 GMO는 유전자 변형 식물을 말합니다. GMO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정성에 대해 논하셨는데 안정성이 있긴 하지만 안정성이 고려돼서 이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정성은 어느 것이나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에 대한 효용이 더 컸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후에 더 검증 기관이나 후에 더 그 정확한 절차 기준이 나와서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30년까지 2.3%밖에 바이오매스가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IFPTA.org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50%가 넘어 즉 70%의 바이오매스가 사용되어서 거의 상용화될 것이라는 그런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석유 가치 연수가 다 되어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바이오매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이상입니다. 네, 아까 그냥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GMO는 통상적으로 식물을 얘기하긴 하지만 사전적인 정의로는 그냥 유전자로 조작된 모든 유기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이라고 말하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믿는 것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석유 대체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석유 가치에서 30년 남았거든요. 30년 안에 상용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과연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지할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출처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 타임스에서 2011년에 보도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바이오매스는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의 2.5%밖에 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열 에너지나 이런 다른 대체 에너지들에 비해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비용이 더 잠재적으로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에서 주로 무기로 들고 나오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 같은데 오히려 이 표를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바이오매스는 지금 2001년 에너지 비용과 미래 에너지 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평균값을 보세요. 이게 7.5, 이게 7이죠. 그럼 이게 거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센트거든요. 1kW당 생산할 수 있는 센트인데 바이오매스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다른 에너지들은 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바이오매스가 과연 경제적으로도 효용성이 있는지, 그 경제적으로 만약에 효용성이 있다고 해도 그게 생태계 파괴와 맞먹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씨 마지막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류와 전 지구의 모든 생물체는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화학연료에서 크게 비중을 두고 이것을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석유자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 대체자원을 찾고 있는 것인데 대체자원을 정한다는 것은 효용과 기회비용을 따져하는 것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희 찬성 측에서 제시했던 반대측 토론자께서 곡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서 해결되고 또한 연료 다양성과 연료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논점과 그리고 토양의 질을 높이는 데 바이오 솥이 이용된다는 것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여 저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 반대측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매우 많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라 하면 지구를 반으로 잘랐을 때 북쪽에 있는 지역과 남쪽에 있는 지역의 경제적 차이를 말하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남쪽에서 충분히 바이오매스가 존재하는 지역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브라질에서 75%나 되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교차에서 언급한 것 같이 교차사 반박에서 언급한 것 같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개발되고 앞으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CO2를 방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CO2를 저희가 아까 제시했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CO2를 순환시킨다는 것은 일정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석유 연료는 계속 CO2를 사용하면서 CO2가 방출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순환시킨다는 것은 더 많은 CO2의 양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인 즉슨 지구 전체에서 석유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전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 2, 3세대의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면서 직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저희 아까 반박에서 언급한 것 같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저서를 보고 또 이러한 논리에 대입시켜 보면 직업은 충분히 생겨나고 또 경제성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에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우리 합리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연수가 30년, 쭉 40년이 끝난 석유가 없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합리성을 따지고 기회비용보다 효용이 가장 큰 연료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모두 기회비용을 찾으며 그것이 효용보다 작을 경우에는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의 비용은 더 적고 우리 따라서 바이오매스의 이용이 합리적이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초점 마치겠습니다. 반대팀 마지막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측과 저희는 크게 바이오매스에 관해서 합리성, 친환경성, 인프라 구축 비용, 그리고 유전자 변형 기술의 유용성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합리성의 측면에서 찬성 측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여러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얻어지는 이득에 비해 생명 문제, 환경 파괴 문제, 토착 생태계 파괴 문제를 들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또 바이오매스는 주제에 맞게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연료로서의 가장 큰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연료로서 비교하면 태양에너지가 바이오매스에 비해 효율이 더 뛰어나고 아무리 바이오매스가 플라스틱의 활성화학의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크게 충족되어야 연료의 무게를 확실히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성에 관해서는 찬성 측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킨다고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석유의 40에서 5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이 비료 사용의 증가 등으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고 반박을 했고요. 인프라 구축 비용에 관해서는 바이오 전기를 사용할 시에 오히려 더 많은 인프라 비용이 든다고 반박을 하였으며 유전자 변형 기술의 위험성에 관해서 찬성 측에서 반박한 내용이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여러 인간적인 문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굳이 석유 대체 자원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찬성 측에게 들려주고 싶은 속담이 있는데 바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입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여러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이 주장한 대로라면 인류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가진 바이오매스라는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미지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바이오매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반대 측 마지막 초점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의 마지막 초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는 모두